그다음에 네. 이제 정경심 말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예. 그런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재판이 어제 시작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했던 이인걸 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죠. 변호사. 네. 예. 이분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증언들을 쏟아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법조 전문가들도 조국이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게 됐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중론입니다. 조국 재판 어떻게 될지 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어제 조국 그 출두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의 과장 뭡니까? 왜곡 전방위 수사로 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아니 재판받으러 간 사람이 싸우러 갑니까? 그분요 쇼맨십이 참 강해요. 네. 쇼맨십이죠. 준비를 다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형사법 교수가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민정수석으로 하면서 권력을 꽉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맨날 정치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페이스북, SNS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 뜻을 펼치기 위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무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마음에 빚을 졌다고 그러는데 빚 갚아도 100번을 더 갚았어 이게 보니까. 그런데 왜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분은 할 것 대한민국에서 다 했어요. 대통령 빼놓고는 다 했어요. 이건 뭐 다 대통령 빼놓고는 다 모든 권력을 이렇게 다 장악했다 해도 다 과언이 아닌데 그래요. 이 분이 결국은 이 법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바로 법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행정하는 그런 법무장관까지 하고 또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이 법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관련하는 소위 인사라든가 모든 무소불위 그 민정수석까지 다 했는데 이분이 재판을 받는 게 국민 앞에서 지금 10개월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 10개월 동안 국민들이 이미 다 혐의점이고 뭐고 다 아는데 이것을 지금 어저께 떡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자기는 피해 압박과 서름 속에 살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딱 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자기 지지자들 말고 국민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딱 첫마디가 저럴 수가 있어. 우선 쇼맨십.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걸 그 밑에서 특감반장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실무 책임자죠. 실무 총책 수사 책임자니까 수사 책임자가 결국 조국이 결정했다. 수사 중단해라. 중단해라. 그래서 중단하면 중단 보고서니 뭐 전후 좌우를 갖다가 앞뒤를 다 써내가지고 리포트를 해가지고 어느 수사가 어느 건이 있었는데 과정이 이래 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수사 중단하고 해서 다음에 언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절차가 완전히 생략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뭐냐? 완전 중단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사건이 없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 감찰했던 흔적 자체가 없는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수사관이 폭로를 안 했으면 이게 묻힐 사건이죠. 완전히 100% 묻혔죠. 이게 이인걸 씨도 뭐 자기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죠.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이인걸 씨가 이 사람은 또 정경심 변호사까지 했잖아요. 그럼요. 지금 저 8, 9, 10월 달, 11월 달까지 변호사 했어요. 이분이 변호인 했는데. 그 위에 있던 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있었죠. 사실은 이 문제가 풀리게 된 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박형철 비서관이 또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는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 가서. 예. 그래서 자기도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자기 기소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이인걸도 또 검사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할 수가 본인도 없죠. 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비서관이 다 얘기했는데 특검반장은 행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은 우선 이 유재수 감찰을 하는데 여러 친문 인사들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을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던데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청경득 예, 청경득 총무비서관실에 예, 그 완전히 수석행정 예, 예. 아유 문재인 요 돈줄 네. 예, 행정관. 관리하는 분이죠. 네네. 그런 데서도 아니 우리 편한테 왜 그래?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까지 상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지금 그걸 잘 표현한 거예요. 청경득 씨가 잘 표현한 건데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인데 왜 건드려? 그 피아도 구별 못하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적과 통지를 구별 못하냐.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이 권력이 지금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 저 편입니까? 대한민국 편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와대 같은 데는 엄정해야죠. 엄정해야죠. 근데 사실은 조국 수석도 뭐 본인이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 문제가 한참 진행될 때 조국 수석도 여러 곳에서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자기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조국한테 전화할 정도 사람이면 훨씬 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서실장은 아닐 것 같은 비슷한 격이고 혹시 오야인가? 이렇게 생각들 하게끔 이렇게 느껴지게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여권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예. 조국이 그러니까 결정했다는 겁니다. 백원우도 뭐 압력을 넣고 어떻게 됐든 아니, 근데 처음에는 조국도 그 감찰반에서 이런 감찰을 해야겠다 이게 첩보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감찰을 하라고 하고 또 그 핸드폰도 포렌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중간에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딱 돌아선 거 아닙니까? 중간복으로 이제 박형철이가 하니까 박형철이가 와서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홀더라, 홀드. 그러니까 그걸 중단해라. 뭐 사표 내는 걸로 대충 끝내는 것 같으니까 그냥 홀더하자. 감찰 그건 뭐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수석한테 보고했는데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래로 또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중단을 시켰겠습니까? 그건 좀 조국뿐이 없죠. 조국이 중단시켰죠. 근데 어제 보면은 논제문 조국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라는 거예요. 종결. 민정수석으로서 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권한남용도 아니고 내 권한 내에서 내가 종결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머리 짱구를 갖다 굉장히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돌려본 거예요. 중단이냐 종결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은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정말 감찰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제로 못하게 한 거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얘기는 쏙 빼버리고 내 권한 내에서 종결을 합니다. 하니까 종결했나? 그 뭐 맞네. 뭐 그러면 애초에 그 사건이 딱 위에 보고와 수사관을 통해서 이인걸을 통해서 그다음에 박영철 통해서 자기한테 보고가 딱 되니까 그거 핸드폰 그러니까 저 포렌식 해. 그러니까 거기서 다 다 유재수가 나왔다는 거 포렌식하고 그다음에 다 이거 감사해. 자기가 명령해놓고. 근데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자기가 명령해놓고 없던 걸로 해? 그건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더군다나 그 포렌식에서 나온 게 골프 접대도 나온 것만도 한 10개고 네. 거기다가 골프 채 이것도 몇백만 원입니다. 웬만한 것은 한 1,000만 원 해요. 골프채 선물 받은 거. 나온 거 자체가 말이죠. 그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나온 그 내용들 자기들이 포렌식 아주 꺼낸 것들 아닙니까? 네. 그 내용들 참 지저분하게 짝이 없다. 하나 받으려면 왕창 받아 먹지. 뭐 그냥 여기 골프채, 여기 항공권, 뭐. 저기 무슨 오피스텔. 오피스텔 하나 또 무슨 자녀 유학비. 어. 근데 자녀 유학비는 큽니다. 그렇죠.
웬만한 미국의 대학은 학비만도 연간 한 4, 5천만 원이고 생활비까지 하면 대개 1억 든다고 합니다. 1억. 더 들어요. 더 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돈을 대줬으면은 상당히 돈이 들어갔는데 유재수가 이 자녀 유학비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잠적해 버린 거예요. 내빼 버린 거예요. 병가 내 가지고. 그 계좌를 제출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때부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거 뭐 꼼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계좌에 어디서 딴 데서 돈이 들어왔으면은.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된다고 해서 마음들 나서는 안 되는 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180석 받았다고 자기 뜻대로 그럼 해보세요. 국민들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예를 들면 정당한 걸 가지고 180석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간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예요. 네. 근데 부당한 걸 가지고 따게 하면 그러라고 180석 줬냐? 하고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굉장히 저항감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네, 저항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저항의식,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저항의식 이게 많습니다. 이 정의감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국민들보다 더 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의롭게 하지를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수처하면 뭐 만능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1호 검사로 1호로 그냥 잡아들여서 뭔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겠다 해서 한번 보여줬다 합시다. 그럼 국민들이 그걸 딱 보고 아, 안 됐다. 아, 어쩔 수 없지. 이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난리 납니다. 왜 난리 나는 줄 아십니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집권 여당 180석 가진 집권 여당이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움직이면서 가야 됩니다. 예, 보십시오. 물론이죠. 저 이낙연 보십시오. 저도 이낙연은 사람이 그거 괜찮네라고 평소에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천 화재 사건 이천 유족들한테 화재 사건 하나 튀어나오니까 제가 나비 효과로 표현했는데 예. 저기 저 남미에서 조그만 나비가 몸짓을 탁탁탁탁 하는데 이 조그만 실수죠. 네. 이게 거대하게 태풍같이 이게 질풍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질풍이 연다. 다시 말하자면 이낙연은 아주 힘들게 됐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그건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조그만 부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뭐 사실 대세론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2년간을 대세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판인데 아무도 옹이자 호위무사도 하나 없는 그 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그러지는데 180석이라고 지금 180석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의식분자들이 나옵니다. 말을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니 뭐니 함부로 하면은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 그 공수처 그렇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꼭 해야지 하고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공수처도요. 저는 뭐 7월에 발족한다 하지만 발족이 힘들어요. 쉽지 않을 네, 겁니다. 네. 우선 뭐 야당이 네. 추천위원 2명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7명 중에 2명, 6명 이상이 오케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 오케이가 되지 않았고 야당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갖고 공수처장에 선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유연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또 공수처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도 다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없어요. 네. 그런 후속법들도 다 만들어지고 나려면은 뭐 7월 중순에 발족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정기국회나 가서 발족할지 말지 몰라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쉽게 6월에 어차피 원구성하다 보면 6, 7월 다 가는 거고 그렇게 쉽게 발족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도 어제 뭐 자기 권한 내에서 종결했다고 하지만 유재수 뇌물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뇌물이 뭡니까? 골프제도 받고 뭐 부산에 경제부시장 하면서 거기서도 뇌물 받고 여러 가지 뇌물 받은 것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걸 보고도 종결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국이 말이죠. 이 머리 좋은 분이 이 저 자가 모순을 일으킨 겁니다. 자가 면역이 아니고 자가 모순. 예. 예. 당연히 더군다나 어제 조국 얘기는 그거예요. 아니 민정수석실은 수사권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본인이 어디로 날라버리고 말하자면 잠적해버리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출석도 안 오고 그러면은 의혹이 가면은 그걸 검찰이나 경찰이나 당연하죠. 수사기관한테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것도 안 했잖아요. 종결 보고서도 안 써. 수사 의뢰도 안 했어. 그럼 봐준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짐이 곧 법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짐이 루이 16세. 아니 피하 구분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짐이 편이구만. 우리 이렇게. 편은 노 프라블럼. 예.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 있죠. 그 얘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저희들이 오늘 한 얘기 정경심 조국의 얘기를 하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야, 이 세상에 법도 없나 지금 이럴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 두 사람 보면 법이 진짜 없어요. 초법적인 사람이에요. 예,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슈퍼맨이라고 그러죠. 슈퍼맨, 슈퍼우먼, 원더우먼이죠. 이 두 분이 지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한국의 법 감정을 이렇게 막 건들고 해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지금 불불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 있었던 정경심 재판에서도 그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와서 아주 진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펙 품앗이 했다. 조민진은 얼굴도 못 봤다. 세미나고 어디서. 그런데도 지금 그거 다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그 젊은이가 역시 그래도 아버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정의감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품앗이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아버지하고 거기끼리 이렇게 품앗이 했다. 제1제자 해주고 자기는 이쪽에 공익인법센터 거기서 인턴 직내에서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는 거기 한 번도 참가 안 했다. 또 밝히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그 사진 거기 뭐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데 그거 조민이 아니다. 우리 교복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벌써 재판을 다 해버렸어요. 판결을 다 미리 딱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허위 사실임, 이거 허위임, 이게 사실임. 근데 조국하고 정경심은 다 인턴 다 했고 그 영상까지 있지 않느냐고 제출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 말이죠. 그 학생이 이제 나이가 이제 조민 냈으니까 나이가 30이 넘었잖아요. 이 장영표 그 교수의 아들하고 좀 아버지하고 싸웠겠느냐 논쟁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희망적이구나. 이런 젊은이들이 바로 자기 아버지 의사를 딱 물리치고 자기가 딱 나와서 진실을 고백하는.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 정부도 잘 알아야 되고 사법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상정이죠. 아니 그 아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 편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그 정의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평생 거짓말을 부담을 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저는 훌륭하게 본 게 얼마나 밤잠을 못 자며 고뇌를 했겠습니까? 그 젊은이가. 아버지가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너 이거 하니까 진건 나가서 제대로 해야 하고. 제대로 해야 돼. 너 안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다 망한다. 뭐 별소리 다 안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딱 나가서 재판정에서 아주 올곧게 저렇게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구나. 참. 그러고 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이의 희망이 있다. 이것을 바로 이 희망을 이 정부 대통령부터 쫙 모든 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이 잘 보라. 어저께 정말 요즘 좀 세상이 우울한 가운데도 반듯한 것을 반짝반짝 보여준 분이 이분 또 92세 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딱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감사원장 딱 사회정의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들이 병사들이 내가 지금 지휘관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막 가는데 내 목덜미 잡고 뒤에서 줄 잡아당기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나라의 훌륭한 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곳곳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힘으로 권력으로 누른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법원도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들 개개인이 이렇게 판결을 해 나가리라고 보지만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판사들은 정말 주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나름대로 이게 어디로 흘러가나 해갖고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이거는 사법부 잣대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장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정무적 판단을 할 때는 정치인들이나 하고 들이 하는 거고 사법부는 정말 고고한 성 속에서 공정과 정의의 저울을 다 가지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법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 사회의 법치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